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K 전통 스포츠까지 미국 학교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4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예술체육통합고등학교. 이곳에서는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습니다. 한복 체험부터 김치 만들기, 그리고 이색 스포츠로 한국 씨름까지 소개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을 외치지만 여전히 동양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이 남아있던 그런 곳이었죠. 이곳에는 집안 사정으로 이민을 온 한국 소녀 윤다혜가 있었습니다. 17살 다혜는 키가 154cm로 작은 편이었고 말수가 적어 항상 혼자 다녔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오게 된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다니는 모습에 아이들은 수군거렸어요. 쟤 왜 항상 혼자야? 친구도 없나 봐. 음침한 아시아 애 같아. 웃는 것도 본 적 없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건 코너 맥스웰이었어요. 18살인 그는 럭비부 주장이자 학교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금발머리, 그야말로 미국 고등학생의 전형이었죠.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다혜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고 있을 때였어요. 코너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작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코너는 일부러 다혜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려놓으며 키 차이를 과시했어요. 다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사람 머리 맞아? 왜 이렇게 딱딱해? 코너가 다혜의 머리를 툭툭 치자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다혜의 손이 책을 꽉 움켜쥐며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동생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17살인 그녀는 화장실에서 다혜를 마주칠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정말 웃지도 않더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조용했어? 하긴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작고 약하고 말도 안 하잖아. 에이미 선생님은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담당이었지만 이런 미묘한 괴롭힘에는 무감각했어요. 학생들이 다혜를 놀리는 걸 보고도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요즘 애들 장난이에요. 서로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다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녀는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시르마 한 켤레와 액자에 담긴 사진을 조용히 꺼내보곤 했어요. 이민 올 때 챙겨온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죠. 사진 속에는 태극기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다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씨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그녀는 지금의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대한민국 씨름 국가대표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 윤다혜의 진짜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는 다혜의 눈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금메달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씨름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했던 과거와 약해 보이는 현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소녀의 마음이었죠.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급식 시간이면 코너는 일부러 다혜가 앉은 테이블 앞을 지나며 트레이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오, 쏘리. 작아서 정말 안 보였어. 그러면서 친구들과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다혜는 엎어진 스프를 조용히 휴지로 닦아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주먹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엘리사가 친구들과 함께 다혜를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혹시 영어 못하는 거야? 다혜는 거울 앞에서 손만 조용히 씻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그날 밤 다혜는 외할머니 윤수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할머니는 예전 씨름명인 출신으로 손녀에게 전통과 인내를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했어요. 다혜야, 얼굴이 왜 그리 어둡냐? 미국 생활이 힘드니? 할머니, 여기 애들이 저를 자꾸 놀려요. 작다고, 음침하다고.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 온기에 다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거라. 씨름은 인내의 예술이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단다. 다음 날 체육 시간 농구를 하다가 공이 다혜 쪽으로 굴러왔어요. 다혜가 공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코너가 뒤에서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다혜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코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무언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단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여전히 다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을 조용히 코너에게 건네주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 다혜의 모습을 본 일부 학생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왜 대들지도 않고 계속 당하고만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코너는 친구들과 함께 다혜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다혜의 뺨을 살짝 톡톡 치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봐, 살아있어? 반응이라도 좀 보여봐. 그 순간 다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여전히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죠. 그날 밤 다혜는 씨르마를 더 오래 바라봤어요. 신발끈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살아야 할지 자신도 모르겠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다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약함이 아닌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학교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스포츠 체험의 날이 열린다는 거였어요.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한국 전통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행사였죠. 에이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K스포츠 체험 행사가 있어요. 태권도, 씨름, 그리고 전통 줄다리기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다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 속 피가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코너와 친구들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발음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씨 이름이라며 우스꽝스럽게 소리를 늘여가며 웃어댔습니다. 엘리사도 합세해서 마치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라도 되는 양 킬킬거렸어요.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모든 것,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에이미 선생님이 한국 학생들을 바라보며 경험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다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죠. 그날 체육 시간 줄다리기 연습이 있었습니다.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코너가 일부러 다혜를 자신의 팀으로 지목했어요. 동양 파워 좀 볼까? 작아도 힘은 있을 거 아냐? 이때까지만 해도 코너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줄다리기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혜는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발가락이 땅을 꽉 움켜쥐고 허리를 낮춘 채 중심을 잡는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줄을 잡는 손의 위치, 몸의 각도, 모든 것이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씩 그 자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체육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팀이 있는 힘껏 당겼지만 다혜가 있는 팀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한 건 상대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의 입이 하나둘씩 벌어졌어요. 그 작은 아시아 소녀가 어떻게 저런 힘을 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혜의 자세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고목나무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팀이 완승을 거뒀죠. 순간 체육관이 폭발했어요. 우와, 이겼다. 다혜, 정말 대단해. 같은 팀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혜를 둘러쌌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였어요. 다혜의 얼굴에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반면 진 팀에 있던 코너와 그 친구들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코너는 자신이 그동안 놀리던 작고 약한 아시아에게 완전히 굴복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한 기분이었죠. 친구들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뭔가 속임수가 있었을 거라는 둥,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둥 말이죠. 하지만 주변 학생들의 시선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혜를 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미안함까지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던 거죠. 코너는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운 좋았네. 하지만 넌 아직도 음침하긴 마찬가지야. 그날 밤 다혜는 시르마를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오늘 느꼈던 그 전율과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무언가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K스포츠 체험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줄다리기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다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코너와 엘리사는 오히려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코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혜를 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더 차갑고 공격적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고 친구들과 함께 다혜의 흉을 보는 소리도 커졌습니다. 점심시간 다혜가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코너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가와 테이블을 둘러쌌습니다. 이번엔 장난이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코너는 다혜의 어깨를 거칠게 밀며 말했습니다. 야, 너 뭔데 잘난 척하는 거야? 다혜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코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코너는 더욱 흥분했어요. 다혜의 뺨을 툭툭 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봐, 살아있어? 반응이라도 좀 보여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작다고 말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꾸하지 않던 다혜가 말을 한 거예요. 코너도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말은 하네? 그래,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지만 다혜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이 멈춰 섰어요. 무서운 건 그런 편견이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자존심까지 말이죠. 교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다혜를 구경거리로만 여겼던 학생들이 비로소 그녀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다혜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코너는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중얼거렸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에이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눈치챈 선생님이 학생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이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다혜가 더 이상 조용히 당하기만 하는 소녀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방과 후 다혜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떨리면서도 후련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의 제시카라는 소녀였습니다. 다혜,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나도 코너한테 괴롭힘 당한 적 있는데 항상 참기만 했거든. 다혜는 놀란 눈으로 제시카를 봤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방 한 구석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이민 올 때 마지막으로 챙겨온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 붉은색과 파란색을 보고 있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할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다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K스포츠 체험의 날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숨을 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K스포츠 체험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체육관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씨름용 모래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모래 위에 그어진 원형 라인과 중앙의 씨름바가 마치 고대 경기장을 연상시켰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태극 문양이 새겨진 도복을 입고 태권도와 씨름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씨름은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무예입니다.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기술과 정신력을 겨루는 예술이죠. 자원봉사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었어요. 코너와 친구들은 한쪽에서 킬킬거리며 씨름 동작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저거 그냥 레슬링 아냐? 뭐가 특별한데? 옷도 이상하고 동작도 웃기네. 에이미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씨름 시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범을 보여줄 예정이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오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에이미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범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급한 일로 못 오셔서 혹시 학생 중에 도전해볼 용기 있는 친구가 있나요? 체육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린 건 코너였습니다. 선생님, 다해 시켜보세요. 줄다리기도 잘하던데 씨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기에 찬 제안이었어요. 코너는 다해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모든 시선이 다해에게 쏠렸어요. 다해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씨름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저 모래판 위에 서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원봉사자가 다혜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기본 동작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혜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던 그 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학생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씨름판 앞에 선 다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씨름은 예의를 중시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는 깍듯하게 정중한 인사를 했어요. 그 자세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셨으니 한 판만 보여드릴게요. 자원봉사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혜의 인사법이며 말투며 전혀 초보자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수년간 씨름을 해온 선수 같았습니다. 그때 코너가 큰 걸음으로 나섰어요. 친구들의 부추김과 박수를 받으며 자신만만하게 걸어왔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게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다혜를 괴롭혔던 코너와의 정면 대결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씨름판 위에 마주 섰습니다. 키 차이만으로도 누가 이길지 뻔해 보였어요. 코너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다혜는 고작 154cm의 작은 소녀였으니까요. 코너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럭비부 주장이고 상대는 그동안 괴롭혀왔던 작은 아시아 소녀일 뿐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다혜가 자세를 잡는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했어요. 발의 위치, 허리의 각도, 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수천 번 연습한 티가 났습니다. 씨름복 대신 체육복을 입고 있었지만 다혜의 자세에서는 진짜 씨름꾼의 기품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고려시대 씨름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소녀가 정말 누구인지, 어디서 이런 자세를 익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씨름을 배우셨나요? 자원봉사자의 질문에 다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체육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렸어요. 코너가 자신의 체중과 힘을 믿고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혜의 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코너의 공격을 받아내며 순식간에 허벅지거리로 연결했어요.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쿵! 코너의 등이 모래판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체육관이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에 온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방금 전 목격한 신화 같은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럭비부 주장 코너가 모래판 위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충격과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몸집이 3초 만에 무력화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다혜의 모습이 모든 사람의 망막에 영원히 새겨졌어요. 작고 조용했던 그 동양의 소녀가 이제는 전설 속 무사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마치 고구려 벽화에서 나온 씨름 고수 같았어요.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린 건 한국인 자원봉사자의 감탄사였습니다. 허벅지걸이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수준급 씨름을 고등학교에서 보게 될 줄은. 그 말이 마법의 주문처럼 작용했어요. 체육관이 마치 올림픽 경기장처럼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의 환호성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 듯 터져 나왔어요. 오마이갓, 다해, 언빌리버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한 거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녀 아냐? 박수 소리가 폭풍우처럼 쏟아졌어요. 그동안 다혜를 무시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작은 체구의 다혜가 거인 같은 상대를 단숨에 제압한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었어요. 저게 진짜 아시아의 힘이구나. K-파워 실화냐? 코너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물리적 충격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작고 약한 아시아애라고 조롱했던 소녀가 사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무사였다는 현실 말이에요. 얼굴이 석양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당황감,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까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친구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이미 선생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다혜에게 달려왔어요. 다혜,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혹시 한국에서 씨름 선수였나요? 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씨름 국가대표였어요.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순간 체육관이 다시 한번 대지진처럼 흔들렸어요.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라는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골드 메달리스트라고? 우리가 그동안 챔피언을 괴롭힌 거야? 한국 국가대표를 무시했다니. 자원봉사자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씨름 국가대표시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5천년 한국 씨름 전통의 진수를 미국 땅에서 보게 되다니요. 다른 자원봉사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어요. 한국 씨름이 이렇게 아름답고 강력한 무예라는 걸 보여주셨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때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코너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다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존경해야 할 챔피언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다혜는 한국 씨름의 예의에 따라 코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패배한 상대방을 일으켜주는 것이 씨름꾼의 도리였습니다. 코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혜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따뜻함에 코너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의 관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다해를 에워싸며 끝없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언제부터 씨름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했나요? 왜 그동안 비밀로 했어요? 다른 기술도 보여줄 수 있어요? 다혜는 생애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그 미소를 본 학생들은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웃는 다혜의 모습이 이렇게 찬란할 줄 몰랐거든요. 씨름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정신 수양과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죠. 한편 엘리사는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빠와 함께 진짜 챔피언을 괴롭혔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다혜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무예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존경 어린 인사를 건넸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줄을 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태극기를 등에 진 챔피언처럼 말이에요. 씨름 시범 경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다혜는 이제 학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선생님들도 그녀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점심시간이면 다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묻는 학생들, 씨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 그리고 단순히 다혜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까지 말이에요. 다혜, 씨름 말고 다른 한국 무술도 할 수 있어? 태권도는 어때? 검도도 배웠어?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줘. 다혜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즐겁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코너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혜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고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코너가 다혜를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다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다혜, 할 말이 있어. 코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전혀 몰랐으면서 함부로 판단했고 상처를 줬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다혜는 코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도 아는 법이었죠.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 말에 코너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안도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엘리사도 다혜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와서 다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혹시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을까? 엘리사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동안 다혜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다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엘리사가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참지 못했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었어? 다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그 말에 엘리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점점 달라졌어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에이미 선생님은 다혜에게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혜는 기꺼이 응했어요. 씨름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전통, 예절까지 소개했습니다. 한국에는 5,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죠. 씨름도 그 과정에서 발전한 우리만의 문화예요. 학생들은 다혜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문화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혜는 할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혜야, 내가 한국을 알리고 있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통화를 마친 후 다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생겼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혜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학교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다혜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이해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매주 다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코너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제 다혜의 가장 든든한 친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씨름을 배우고 싶다며 다혜에게 부탁했고 매일 방과 후 체육관에서 기초 동작을 익히고 있었어요. 다혜, 이 자세가 맞나? 허리를 더 낮춰야 해? 네, 좋아요. 중심을 더 안정적으로 잡으세요. 코너는 진심으로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다혜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씨름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다혜에게 한국 요리법을 배워 가족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어요. 다혜, 김치찌개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알려줄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 물론이죠. 이번엔 더 맛있게 만드는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두 자매의 부모님도 다혜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혜의 예의 바른 모습과 깊은 내면을 알게 된 후로는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맥스웰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코너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다혜, 내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 특히 코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코너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빠, 그만해요. 부끄러워. 아니야, 정말이야. 예전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다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다혜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고 한국문화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도 씨름 시범을 보여달라는 초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다혜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새로 전학 온 아시아계 학생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민이라는 소녀였는데
다혜와 비슷하게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어요. 쉬는 시간에 민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다혜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민도 다혜의 다문화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통 춤을 선보이며 자신의 문화를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다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학년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다양성과 화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였습니다. 다혜는 이 행사의 명예대사로 선정되었어요. 축제 당일 다혜는 정식 씨름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하얀 도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장엄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오늘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혜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작다고 조용하다고 무시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함은 크기나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코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곧이어 엘리사도,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다혜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다혜는 할머니와 마지막 영상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혜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다혜는 일기장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세상은 무섭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의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